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직자 숫자가 1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직자 숫자는 하반기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런 실직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3차 추경안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서 직접 일자리는 55만 개나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알지도 못하고 해봤던 사람들만 계속 일을 한다. 참여하시는 분들만 계속 참여를 하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추가 경정 예산을 살펴보면요. 재직자 고용유지에 1조,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안정에 0.8조,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3조 6천억 원, 실업자 등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 3조 5천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공공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3조 6천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직접 일자리 창출 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사업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가 각 정부 부처에서 약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1조 원가량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는 7월 이후부터 1조 5천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약 7천억 원, 일자리 수는 10만 개 정도가 준비되고요. 또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을 통해서도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총 55만 개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나온다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본 예산, 이미 직접 일자리 제공을 약속했던 예산 중에서도 4월 말 이후에 남아있는 일자리가 약 10만 개가 있고요. 또 추가 경정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다라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거의 직접 일자리와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들이 약 82만 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가 6월 이후에 공급이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요 153만 9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공급될 계획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들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 먼저 특수분야 한정 일자리 사업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개선특별회계라는 항목에서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 환경개선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한 배출 환경, 그러니까 청소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1,84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이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지에도 모집 공고가 뜨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여기에서도요 질병관리 617개,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127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특수분야에 한정된 일자리 사업,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다 기억하셨다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환경부 홈페이지를 꼭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을 한번 볼까요? 산림청에도요 산림재해 일자리, 그러니까 산사태 현장 예방단 360개 일자리가 있고요. 산림보호지원단 1256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일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말 그대로 현재 산사태 현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여기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고, 또 산림보호지원단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산림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수당을 받는 형태의 일자리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셔서요, 이런 일자리에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행정조사 지원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자, 행정조사 지원 사업의 예시를 보면 환경부에서는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행정조사를 하는 일자리가 360개가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조사요원으로 활동하는 일자리 168개, 그리고 양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행정조사 지원 94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요,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의 일자리도 850개가 마련되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업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조사하는 요원들을 뽑는데 여기에 500개의 일자리,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는데도요 9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조사와 관련된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자주 확인을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희망근로지원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국비가 90%, 지방비가 10%,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러니까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정확히 절반씩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배분하는 사업이죠. 사업 대상은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실직자나 취업 취약계층,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사업기간도 희망근로지원사업은 1년에 5개월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서 4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은요, 시간당 8,590원이고 주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의 사업 유형별 일자리 사업을 보면 생활방역지원사업, 공공청사나 지역을 방역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각종 홍보를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은 농어가 일손 돕기 사업이고요. 공공휴식공간 개선 사업은 등산로나 체육시설물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환경 개선 사업, 여기에서는 광고물 관리 실태 점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요. 긴급 공공업무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담 민원을 안내해주고 발열 체크 등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사업 유형입니다. 또 산업 밀집 지역에서의 환경정비 사업도 있고요. 여기에는 무단투기나 폐기물 배출 단속을 지원하는 업무이죠. 또 산불, 풍수해 등의 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을 지원해주는 재해 예방 사업도 있고요. 청년 관련 정책 홍보를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지자체마다 특성화된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사업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가 90%를 대지만요,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주민센터에 이런 사업들을 언제 하는지 미리 상담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다음은요, 공공 및 청년 직접 일자리 창출 분야 중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360개의 일자리가 나올 예정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이라는 항목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 그러니까 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실제 사례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런 곳에 일자리 80개,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이런 내용에서도 일자리가 나올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6,441의 일자리가 나올 예정이고요. 미술진흥기반 구축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8,4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사업에 4,000개의 일자리가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빅데이터 수집,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에 500개,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90개, 원예 특작 시험 연구에 50개 지원을 받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30만 개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라 2020년 본 예산 기준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도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여기에 18,000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사업이니까요. 확인을 하실 때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요, 2,800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에 58,000개의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및 일자리 운영,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약 3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계획되어 있고요. 노인 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에는요, 71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하반기에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청 12,000개의 일자리, 여성가족부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것은 지역정착지원형과 민간취업 연계형 이렇게 해서요, 약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고요. 환경부의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2020년 제3회 추경안의 공공 및 청년 직접 일자리 창출 분야 중에서 민간보조, 위탁, 출연사업 현황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온 곳이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인데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경험 지원에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특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직접적 일자리가 창출될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직접적인 일자리를 집행하는 기관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런 계획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본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신청을 언제 한다, 그러니까 언제쯤 꼭 신청을 하세요라는 답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일정에 대해서만이라도 먼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담당 공무원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주실 테니까요.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사업 꼭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내가 먼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